네, 반갑습니다. 벌써 새해 첫 법회를 하게 됐네요.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떤 다짐을 세워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까? 혹시 목표들 세웠어요? 미국의 유명한 투자하는 데 천재라고 불리는 아주 투자의 귀재 이렇게 불리는 분이 있는데 워런 버핏이라고 다들 아시죠? 네. 워런 버핏이 지난해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해서 버크셔 해서웨이 CEO 자리를 물려주고 나왔는데 투자의 원칙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이분의 삶이 굉장히 검소하고 청렴하게 산다. 지금도 아주 시골에 허름한 집에서 오래된 집에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고 또 미국 사람답게 햄버거를 좋아하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부를 많이 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검소한 삶과 기부의 자세. 기부를 많이 해가지고 빌 게이츠가 하는 재단에 엄청나게 많은 액수의 금액을 기부해서 인류의 병고로부터 벗어나는 어려움에 겪고 있는 그런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해놓은 많은 어록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주목했던 대표적인 게 있는데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의 신문 부고 기사가 어떻게 실릴지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부고 기사가 어떻게 실릴지를 내 부고 기사가 어떻게 실릴지를 내가 어떻게 원하는지를 결정하고 여러분의 지금 행동을 하십시오. 지금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이 대목이에요. 첫 번째 내가 신문 부고 기사에 실릴 만큼 유명해져야 되겠지. 그잖아? 대부분 사람들 신문에 잘 안 나가잖아요. 좀 유명인이나 돼야 인터넷에 그래도 한번 누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뜨지. 그 신문 부고 기사에 날 만큼 잘 살아야 된다. 근데 신문 기사에 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지냈던 사람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 건가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 나의 바램, 나의 결정을 하고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신문 부고 기사에 어떤 기사가 나기를 원하는지를 결정하고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 옛날에 원조가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벨상을 창시한 노벨이라는 사람 있죠. 알프레드 노벨. 알프레드 노벨은 화학자이고 과학자이고 이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옛날 프랑스에 있을 때인데 프랑스에 있을 때 신문에 부고 기사가 실렸다는 거예요. 그 부고 기사에 뭐라고 실렸느냐? 제목이 저거야.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그리고 이제 그 기사 내용이 이전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찾아내서 부자가 된 인물이다. 이렇게 기사가 실린 거예요. 자기가 아침에 보니까 자기 부고 기사가 실렸는데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 이렇게 실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평상시에 자기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거든. 왜냐하면 노벨이 만든 게 뭐냐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이렇게 폭탄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얼마나 개발이 많았겠어요. 광산도 개발하고 토지도 도로 같은 거 낼 때도 또 폭파도 해야 되고 여러 폭파 작업들이 있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폭파하는 게 불안정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노벨이 안정적으로 폭파할 수 있는 이런 폭약과 폭약 장치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는데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는
더 많은 사람을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 부고기사에 실렸던 사람이 누구냐? 자기 형이 죽었어. 루드비 노벨이라고 자기 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은 거를 잘못 알고 신문기사가 쓰는 바람에 노벨이 그 기사를 보고 마음을 고쳐먹어요. 아, 나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이렇게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일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식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고 그때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어떻게? 내 전 재산의 98%를 재단을 기부해서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인류의 공영에 기여한 사람을 위해서 이걸 다 쓰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지금의 노벨상이에요. 우리나라는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작년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네. 노벨상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에요. 내가 나중에 죽었을 때 이 신문 기사에 제목과 기사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알고 유언장을 작성했던 거기서 나온 게 노벨상인데 그걸 아마 요 워런 버핏은 봤던 것 같아요. 워런 버핏이 여러분 신문 부고 기사에 어떻게 쓰이기를 원하는지를 결정하고 여러분 삶을 사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이런 배경이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 1년 연말 12월 31일에 여러분의 일기장에 뭐라고 내 인생을 올 한 해를 돌아볼지를 결정하고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마무리했는지를 내가 한 해 마무리를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를 결정하고 이 지금 삶을 지금 이제 출발점을 시작해야 되고 길게는 내 인생이 앞으로 길게 갈 건데 인생 종착점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면 뭐 더 유명해져 가지고 신문 기사에 어떻게 나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말해잖아요. 병원년이라며 말해인데 말은 우리 인간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가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낸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말 타면 견마잡이 세우고 싶다 이런 속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불가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영리한 말은 채찍 그림자만 봐도 달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혹시 우리 부부님들은 말 타면 견마잡이 세우고 싶다 이 말이 또 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까 싶다. 말을 타면 자기 혼자 이렇게 타고 가면 되는데 견마잡이라는 게 말을 끄는 사람 밑에서 말을 잡고 가는 사람을 견마잡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지금으로 치면 운전기사 있는 거예요. 운전기사. 차를 내가 오늘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다가 이제 저 돈 많이 벌면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 타고 싶잖아요. 그게 저 말 타면 견마잡이 세우고 싶다라는 그런 뜻이야.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 그걸 지금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영리한 말은 채찍 그림자만 봐도 달린다. 저 말은 뭐냐면 말이 아주 우둔한 말은 맞아도 안 가. 말이 맞아도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 생을 마감하시겠지? 우둔한 말은 맞아야 달려. 근데 영리한 말은 주인이 이렇게 채찍을 흔들려고 딱 기미만 보여도 바로 그냥 가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하고 바로 달려버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 부처님의 말씀을 생각만 딱 해도 부처님의 불상을 딱 보기만 해도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만 해도 아니면 화두를 하나 딱 들고 있으면 그 화두를 딱 생각만 해도 마음이 흩어졌던 게 바로 못 어지고 진리의 자리로 근본 자리로 빨리 돌아오는 것. 이게 채찍 그림자만 보고도 달린다는 말의 뜻이에요. 절대 근본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스승한테 한 소리 듣고 정신 차리면 그건 늦었다 그 말이야. 옛날 어른들은 성가에서는 방망이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 옛날 그 선사들이 이렇게 문답하는 데 보면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방망이를 30방망이 맞는다, 뭐 20방망이를 맞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직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방망이를 얻어 터져. 근데 오롤하게 아주 진지하게 공부하는 수행자는 그런 스승이 말을 딱 던지려고 하는 그 기미, 몸동작 하나 이런 데서도 더 빨리 선지식의 그 모습 한 모습 딱 움직이는 그 모습만 봐도 바로 근본을 알아채고 진리의 자리에 처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비유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저 부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뭐 이런 이제 속담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자성어로는 중마고운이 뭐 마이동풍이니 뭐 이런 말들 많잖아요. 노마지지, 노마지지란 말은 늙은 말의 지혜다 해가지고 옛날 병사들이 전투를 하다가 길을 잊어먹었어. 길을 잊어먹으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말한테 말이 자유롭게 가기를 내비둬. 말이 그러면 지 고향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몰랐는데 자기 본국으로 돌아왔다라는 데 나온 얘기예요. 노마지지.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한다. 뭐예요? 더 열심히 한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처럼 여러 속담과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우리들이 많이 들어봤을 세옹지마라는 한자성어는 워낙 다 들어보셨잖아요. 변방에, 변방 세자거든. 국경이다 말이에요. 국경. 국경에 사는 늙은 어르신, 노인네의 말. 국경에 사는,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노인네가 그 집에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그 큰 재산이잖아요. 옛날 시골에 소 한 마리, 말 한 마리, 이건 엄청 큰 재산이잖아. 근데 말이 도망가 버렸어. 뭐 잘 묶어놓질 못했나, 우리의 마구간에 가둬두질 못했나,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아주 낙심이야. 한 2, 3년 후에 요 말이 나갔다가 말 여러 마리 좋은 말들을 데리고 들어오네? 엄청 좋은 일이잖아요? 말이 도망간 것은 아주 괴로운 일이었는데 좋은 말들을 몇 마리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막 엄청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 도망갔을 때는 아이고 영감님 참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알 수가 없지. 이게 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 이랬어. 그래서 말을 여러 마리를 데리고 들어오니까 또 동네 사람들, 아유, 영감님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르지. 이게 또 뭔 안 좋은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어. 또 이랬어. 근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요 말을 타고 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똑 부러져 버렸어.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또, 예? 하나 있는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으니, 불구가 된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됐어. 아이고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 좋으십니까? 또 이랬을 거 아니야. 세상 일 알 수가 없지 뭐. 또 이랬어. 근데 오랑캐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징병을 한단 말이야. 국가에서 청년들은 다 모여라. 싸우러 나가야 된다. 근데 아들이 불구가 돼가지고 전쟁터에 안 나갔네. 그 목숨을 보존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죽어 나갔는데. 이거잖아. 좋은 일, 나쁜 일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쩔 때는 좋은 일이었다가, 어쩔 때는 또 굳은 일이었다가, 굳은 일과 좋은 일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생긴다라는 게 세옹지마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 그렇지 않나요? 지금 당장은 안 좋은 일인가 했는데, 또 좀 지나고 나면 그게 도리어 좋은 일이 됐고, 또 좋은 일인가 했는데, 또 바로 미쳐서 또 안 좋은 일이 또 나에게 또 닥치고.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세간사 아니겠어요? 우리 세간사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의 대표적인 거니까. 근데
그 영화를 찍는 영화 감독이나 사진 작가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 타임이 있대요. 그게 매직 아워라는 거야. 매직 아워. 매직 아워는 해가 이렇게 질 즈음에 그 노을이 이렇게 쫙 나와가지고 아주, 여러분 노을 지면은 엄청 이쁘잖아요, 하늘이. 근데 이때를 왜 매직 아워라 그러냐면, 그 노을 져가지고 이쁜 것도 이쁜 거지만 그때는 그림자가 안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영화 촬영할 때나 사진 작가들이 사진 찍을 때 사진이 굉장히 아름답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가 질력 이렇게 그때 되면은 엄청 짧잖아요, 그 시간이. 짧은데 마법의 시간이다. 그걸 매직 아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영화 감독이나 사진 작가들이 매직 아워라 부르는 이름을 따서 만든 매직 아워라는, 정말 매직 아워라는 영화가 있어. 근데 이 영화에 그 주인공이 이제 무명의 영화 배우인데, 무명의 영화 배우가 영화 배우의 길에 들어서게 된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이제 그 주인공을 보면서 이 무명의 영화 배우가 이제 영화의 길로 접어들어요. 그러면서 계속 영화를 찍는데 잘 안 풀려. 잘 안 풀리는데 우연찮게 이제 영화 촬영하는 곳에서 자기의 그 선망의 대상, 자기 인생길을 이렇게 전환점에서 인도했던 그 영화 배우를 만나게 돼. 근데 그 아주 젊을 때 영화 배우가 이제 완전히 노 영화 배우가 됐어요. 완전히 이순재만큼 그런 연세가 많이 든 이제 노 배우가 됐어. 그래서 우연찮게 대화를 하게 돼요. 대화를 하는데 그 노 배우가 요 젊은 영화 배우한테 해주는 말이, 그때 이제 그래요. 오늘의 매직 아워를 놓쳐버리면 대처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아나?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일의 매직 아워를 기다리면 된다. 그래. 그거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노을은 매일 있는 거니까. 그 매직 아워의 타임은 매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매직 아워를 놓쳤으면 내일의 매직 아워를 기다리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젊은 사람한테 젊은 나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노 배우 자기한테 하는 얘기야. 자기도 여전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매직 아워를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이 가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인생의 세용지마여서 늘 좋은 일과 굳은 일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 일하고 굳은 일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일이 곧 굳은 일일 수도 있고 굳은 일이 곧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좋을 때도 너무 이렇게 들뜨지 말고, 굳은 일일 때도 너무 좌절하지 말고, 늘 그 매직 아워의 타임을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길을 이렇게 한결같이 가다 보면 끝내 이제 우리는 그 환상적인 최고의 시간을, 마법 같은 시간을 맞이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세간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올 연말에 또 내 인생에 끝날 때 뭐라고 내 일기장에 쓸 것인지를 결정하고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불태전에 그런 용맹정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끝내 우리에게는 그런 매직 아워의 시간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으로 돌아와 보면 이게 좋은 일, 굳은 일, 또 매직 아워가 아닌 시간, 또 매직 아워인 시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출렁이게 하는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불교 경전 중에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 경전이 뭐냐면 법구경이에요. 그 법구경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죠. 또 나만 아는 거예요? 아시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져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로우니라. 부처님은 자비심을 가지고 모든 중생들을 다 어우러서 다 아우러 가지고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해소시켜주고 소멸시켜주기 위해서 다 하시긴 해. 그러나 그 마음에 일체의 까리가 없어. 까리가.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인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은혜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까리가 남으면 나중에 헤어질 때 엄청나게 괴롭다. 헤어질 때 괴롭다라는 것은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들이 있겠어요. 또 미워하는 사람을 만들면 생각날 때마다 엄청 마음속에서 불편하잖아요. 또 만날 때마다 마음속에 또 불편함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경험들 안 해요? 그래서 세간적으로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삶을 진전시키고 발전시키고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또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들을 하지만 저 근본에서는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이것들이 전부 다 인연따라 일어난 파도에 불과한 것들이다. 바다 그 자체는 변화변천하는 일이 없는 것이다라는 걸 놓치지 않고 바다와 한 몸이라고 하는 바다에 처해야 되지 파도에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이렇게 가는 것에 휩쓸리지 않기를. 별로 재미가 없나 보지. 새해가 됐는데 뭔가 좀 힘차고 기운나고 희망찬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런데 휘둘리지 않고 편안하게 편안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인생을 사는 것도 또 죽는 것도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전부 다 이게 바다에 잠시 일어나는 파도와 같은 물결 같은 것인 게 사실인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올 한 해 사실 때 그렇게 온갖 좋은 일, 굳은 일, 또 이로운 일, 해로운 일, 즐거운 일, 슬픈 일 이런 것들이 닥칠 때에도 여러분들이 근본에 잘 처해서 채찍 그림자만 봐도 달리듯이 근본에 잘 처해서 그런 거에 맞춰서 또 하더라도 그 편안함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 불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전하게 축원드립니다.